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장 개장 전 꼭 봐야 할 체크 포인트 보시죠. 중국 한국인 비자 발급 재개 열심히 강구, 중국 리오프닝의 철광석 가격 고공행진. 오늘 중국발 이슈 두 가지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먼저 중국의 비자 재개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단기 비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지난 11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한 40일 정도 발급 금지한 이후에 재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이번 주 중에 한국인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 같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이슈가 이제 비자가 다시 재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련주의 동향들까지 전망해 주실까요? 예.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도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제 기자들 회견에 대답을 한 겁니다. 가급적 며칠 내에 발표할 것.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급적 며칠 내니까 잘하면은 뭐 이번 주라도 비자 발급이 이제 재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자 발급이 지금 재개가 되게 된다면은 우리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 상당히 좀 용이해질 테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요,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또 들어갔다가 오는 수요, 이제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쨌든 간에 그 한중간에 뭐 여행객 수요 등 상당히 늘어날 거고, 특히 그 여행 수요 중에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가는 이제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고요. 또 그 중국 사람들 중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부르는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이제 일종의 이제 소무역상들이 또 많이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소비재 쪽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제 수혜들이 좀 있을 거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그 단기 비자 신청자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배 이상으로 갑자기 이제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비자 발급 같은 것들을 좀 제한하고 입국자 조치를 강화했을 적에 중국 내 여론이 어땠냐면은 상당히 뭐 한국에서 오지 말라면 우리 안 간다. 다른 데 가자. 뭐 이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기류가 좀 있긴 있었는데 막상 또 우리가 비자 또 재개하고 보니까 중국 내 우리나라의 국내에 대한 여행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은 뭐 면세점 들을 테니까 면세점 관련주들 뭐 호텔신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요즘에 올라오다가 실제로 그렇게 좋으냐 해가지고 이제 좀 빠졌었는데 요즘 이제 반등하는 추세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카지노 쪽도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도 비슷하죠. 요즘 이제 그 중국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제 그런 것들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입국자가 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카지노 쪽에도 이제 수입이 좀 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또 한 번 더 릴레이트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화장품 쪽도 한 번에 이제 추가 상승은 또 있을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근래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행 쪽에 이제 여행 항공 쪽에 수요가 상당히 좀 많으면서 이쪽에 많이들 이제 항공사 쪽에 특히나 이제 LCC 쪽으로 수익이 좀 증가한 효과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특히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국내선 국제선의 저가 항공 쪽의 점유율이 54%가 나왔대요.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점유율이 50% 밑으로 빠져버리고요. LCC 쪽의 점유율이 올라왔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 쪽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저가 항공 쪽에 대한 수혜들,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것들도 분명히 이제 항공사 수혜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고,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 그리고 제 생각에는 면세점 이쪽에 제일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 쪽에서 비자를 내주는 것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먼저 비자를 내주면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공관으로 찾아와서 단기 비자를 발급하는 그 수요가 굉장히 크게
그 단기 비자를 발급 금지한기 이전보다 2배 정도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올해 보복 소비 품목 가운데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만큼 최현수 전문가님 보시기에 국내 여행업계의 또 업황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뭐 중국이 들어오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 쪽에서 나가는 것도 또 주목해 볼 만할 텐데요. 관련해서 해외 쪽으로 나가는 그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중국 쪽으로 나가는 수요는 지금 당장보다는 결국에는 상반기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뭐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하니까 네. 뭐 한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니까 뭐 조금 먼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우리나라가 뭐 비자 발급 조치를 완화를 하면서 중국 측에 어떻게 본다면은 뭐 답이 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뭐 호텔신라 등 면세점 관련주나 아니면은 카지노 관련주 중국 쪽에서 먼저 유입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LCC라든가 여행 관련주들이 오른 거는 일본 쪽의 여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오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의 모멘텀은 물론 가세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비중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카지노 관련주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중국인들 제주도 많이 가니까 일단 롯데관광개발을 뭐 그쪽에 뭐 그쪽 카지노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GKL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수요가 먼저 좀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는 1순위로 카지노 보셨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 면세랑 카지노입니다. 면세 카지노 보셨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는 면세 저가 항공 쪽 보셨는데요. 그러면 두 분 그 말씀해 주신 그 종목군들의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한 차례 더 반영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관련한 종목군들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실 때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글쎄요, 그건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8만 원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이제 그 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한 9만 원 언저리까지 뭐 이제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호텔 신라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한 10%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뭐 이제 그 호텔 신라처럼 좀 무거운 종목들 또 뭐 파라다이스도 그렇게 뭐 크게 뭐 탄력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화장품 쪽에 뭐 저가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좀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탄력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 안 해주셨지만 화장품 가운데 중소형주의 탄력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은 목표 수익률 얼마 보시겠어요? 그걸 뭐 수치로 꼭 어떻게 저도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선반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적게 나오면은 뭐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많이 나오면은 한 10%. 종목마다 그거는 어떻게 업종마다 뭐라고 딱 몇 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참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도 저는 한 뭐 20-30% 정도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질문 드렸는데 호텔신라 기준으로는 1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신기수 전문가가 봐주셨고요. 추세 움직임 잘 지켜보면서 화장품주의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어느 쪽에 또 탄력이 보여질지 종목별로 주가 움직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보셨고요. 두 번째 이슈 보시죠. 중국 리오프닝의 철광석 가격 고공 행진입니다. 철광석뿐만 아니라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중국 수요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80달러 선 결국에는 돌파를 했습니다. 80달러 선 딱 넘어서면서 마감됐는데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17%가량 상승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고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또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발 리오프닝으로 지금 철강석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요.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0를 살짝 깼는데 그거를 저점 찍고 지금 꾸준히 올라가지고 현재 지금 $1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인은 역시 중국 리오프닝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히 이제 건설용 철강 등의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건설 경기가 부동산 경기 이쪽에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펼치려면은 이쪽에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난해 이제 중국 철강 수요 둔화로 이제 고전했던 철강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업황 회복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2분기 이후서부터는 점진적인 철강 시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격을 과연 어느 정도 인상을 하면서 반영을 할지가 철강 종목들의 실적 개선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관련주로는 대형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몇 종목만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포스코, 현대제철, 그다음에 중국 철강 수요, 철근 수요, 건설용 철강 수요 늘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대한제강, 동국제강 등 좀 봐야 되는데 포스코 한번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간 조정 양상 보이고 있어요. 지금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올해 좀 개선될 것이라고 보면은 조금 상향의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있어는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좀 적고 굉장히 좀 무거운데 포스코보다 더 무거운데 일단 후판 가격 인상이나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상반기에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가격 인상이 반영될지가 현대제철, 포스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철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면은 국내 부동산 건설 업황은 안 좋지만은 이쪽에서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주력으로 하는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면 업체인 만큼 어느 정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양회 다음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양회 자리에서 중국의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이 철근 가격의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중국의 철근 수요 증가 기대감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주 짚어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철광석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도 연초부터 굉장히 꿈틀거렸고 금 가격까지도 사실 꿈틀거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구리 관련해서는 간밤에 나왔었던 소식 가운데서는 뉴욕 멜론은행에서 제2의 석유다라고 하면서 탈탄소 정책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놓기도 했고요. 구리, 철광석, 유가, 금 등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시장 주목하고 있는데 의견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진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엄청나게 이게 이제 구리 가격이거든요. 네,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지난해에 상당히 좀 이제 지난해까지 쭉 오르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전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구리가 엄청나게 수요가 이제 많이 붙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낼 것 같은 전망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살짝 조금 이제 회의적이고요. 작년에 신고가를 넘지 못할 것이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뭔가 중국 주가 관련된 수요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보고, 철광석도 마찬가지고요. 철광석도 요즘에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이제 횡보세를 좀 가면서 가격 지향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낸 거 보면은 실제 중국발 어떤 그런 글로벌 경기 부양의 어떤 정도가 높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번에 양회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낸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은 지방 정부별로
뭔가 예산을 활용을 하는데 이미 예산들이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경기 부양 인프라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그렇게 중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란 또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이 많이 이미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까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또 다시 또 잡아 올릴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에서 중국 리오프닝 효과 관련주, 면세, 여행, 카지노, 항공, 화장품, 그리고 철강주까지 살펴봤습니다.